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코스피 경기 민감 반등 테마주 순환매 진정될 것이다. 지금 증권가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정리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IBK에서는 주도주가 역사적으로 보면 2년에서 길게는 5년에 한 번씩 교체가 있었고 지금이 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레포트 내용입니다. 후보군으로 볼만한 게 ABC, AI, 바이오, 차이나 플레이어. 특히 이 중에서 오늘 굉장히 시세 분출이 뜨겁게 나오는 쪽이 차이나 플레이어, 화장품, 면세, 카지노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주간 국내 여행객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13% 회복을 했고 웃돌았고 중국이 지금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노제팬이 전방위로 확산되는데 일본 거 안 사고 일본 거 안 먹고 일본도 안 간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반사수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것과 어째 이게 궤가 맞닿아서 이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이고 이것도 같은 궤예요. 일본의 열린여당 대표 방중 전격 연기 소식이 또 갑자기 주말 사이에 있으면서 화장품 면세 카지노 아침에 정리해드렸고 전거리를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밥솥 테마의 강세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게 중심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테마성 기사들은 원전 테마 이슈 있었고 현대건설 짚어드렸는데 오늘 건설에서 가장 많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조선 풍력 이슈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했고 로봇 나르는 택시 등등 있습니다. 테마주 순환매가 사실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뭐 일단 시장이 답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현재는 약간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중국인들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간만에 이제 또 좀 많이 안 올라서 답답했던 LNF도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시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좀 뭐 정상화를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쏠림 현상은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좋다 그러면 너무 뭐 그렇죠. 밥솥이 뭐 몇 프로 더 팔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뭐 한 달에 뭐 한 100개 팔리다가 1000개 팔리면 100% 올라오는 거죠. 그죠? 10배가 올라오는 거죠. 10배가 올라오면 1000%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600 몇 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그전에 워낙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의 장난에 또 이게 사실은 좀 놀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제 왜 그거를 몇 대에서 몇 대를 이렇게 안 했을까? 개수를 안 하고 왜 퍼센테이지를 했을까? 그거는 워낙 그 전에 미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고 기사는 안 팔리다가 이제 그쵸?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예 제로에서 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뭐 그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밥솥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화장품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지금 뭐 거의 이틀 만에 거의 한 뭐 50% 가까이 올랐죠 바닥에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가 이어져야 그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세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은 먼저 올랐다가 조금 쉬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면세점도 뭐 한번 급등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이쪽은 가장 큰 흐름은 그냥 면세 카지노를 중심으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개별 뭐 밥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 아직까지는 진짜로 얼마가 팔리는지 개수를 헤아리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확인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뭘 할지 모르니까 소싱을 잘하는 그냥 뭐 면세점이나 호텔신라 같은 회사나 뭐 아니면 신세계 그다음에 지금 뭐 카지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리스크는 지금 한중 관계가 일본보다 이제 일본으로 안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거죠.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더 반일 감정이 격해진 거고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또 단호하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했죠. 예. 전면 금지했습니다. 후쿠시마산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다 금지했는데 전체 일본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수출되는 양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아마 좀 향후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과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국 국민들도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반도체 그 소부장 이제 소재들 예. 수출 금지시켰을 때 이제 일어났던 것처럼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 중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20, 30대들을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뭐 그게 단순히 일본으로 지금 화살이 조금 더 갔다. 근데 만약에 한국으로는 안 올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여행 불매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뭐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줬고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같이 군사 동맹을 맺었다고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사실상 훈련도 같이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예,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 예.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안보 동맹으로는 오랫동안 미국과 일종의 이제 동맹을 맺어 온 상황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중국과 교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늘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중립을 고수하면서 그동안 좀 그 행보를 이어갔었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현명한 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번외고 이제 시장을 살펴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앞서서 중국 소비 관련 기업의 면세나 호텔, 이쪽 카지노 이런 쪽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카지노 쪽은 여전히 접근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올라온 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 정도 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시간을 펼쳐놓고 보시면 이게 일봉만 보시거나 분봉만 보시면 뭐 사실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다. 근데 없던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붙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경기 민감주가 반등할 거다라는 이 리포트도 저는 봤는데 사실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는데 경기 민감이 반등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소비 진작을 한다고 해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은 소비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소비가 계속 탄탄하고 중국은 소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겪고 나서의 그 대응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저축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저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이제 동양 쪽은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더 많이 하고 안 쓴다라는 거죠. 지금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액이 줄곤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탄탄한 거기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비를 생각보다 빨리 풀진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들도. 그건 의외네요. 그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주에 번 걸 가지고 뭐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받으면 바로바로 다 쓰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번 위기를 겪고 물가가 요동을 치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죠. 약간 불안하면 안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한 13개 가까이 12개까지 내놨는데도 그닥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도 여전히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과연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경기 민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철강. 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화학 뭐 이러겠죠, 그렇죠. 철강, 화학, 전통 시클리컬 쪽이고.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뭐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죠.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AI는 따로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건 따로 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럼 조금 더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민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레포트 내용상
볼만한 섹터는 사실은 전통 경기 쪽보다는 요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을 좀 담고 그렇죠. 있거든요. 뭐 지금은 뭐 그게 딱 보이는 거죠. 뭐 예. 조선가 신조선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도 계속 더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예. 조선주 또 한동안 조정을 받았죠. 예. 잊혀졌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예. 예, 그 사이에 또 이제 다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회사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주가가 한번 쏠렸다가 저쪽으로 한번 쏠렸다가 그쵸.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이제 좀 뚝심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성과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입혀서 볼 만한 조선 기자재 그리고 최근 전력과 변압기 등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 그런 쪽 건설 기계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좀 덜 올라온 조선주들은 뭐 좀 괜찮다고 보는데 예. 전력 설비 관련된 거는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것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그래서 지금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예.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지금 올라와서 계속 고점에서 더 치고 못 나가고 계속 옆으로 붙이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특징적인 거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기대감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예.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시세를 낸 쪽이 좀 많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할 만한 게 뭐가 있고 스토리를 어디에 입힐 수 있느냐를 지금 찾아가는 수급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그나마 이제 매력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탑픽 한 종목 찍고 다른 섹터 이야기 일단 들어볼게요. 조선주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현대미포조선. 예. 한화오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오션은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죠. 유상증자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성공을 하고 또 이제 수주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 좀 많이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먼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기대감에 예. 합병 기대감에 올라갔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내려왔다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합병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 더 가다가 예. 유상증자 이슈로 그냥 뭐 바로 내리꽂았죠. 고꾸라졌어요, 예, 사실. 내리꽂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는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도 거기다 돈을 계속 쏟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재무제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조선주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데는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현대계열이 여전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지금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기업들 상황들 보면 국간에 돈을 많이 쌓아놨는지 여부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하나오션처럼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주셨는데 혹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큰 회사들 보면 뭐 HMM이 지금 뭐 매각 이슈가 있지만 HMM도 결국에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그 돈을 자기 돈으로 다 메꿔가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MM. HMM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 뭘 봐야 돼요? 뭐 유보율이나 이런 거 보세요? 유보율이, 현금 흐름? 그렇죠.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간의 돈이라는 건 유보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유보율 그리고 높은 거. 적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 예. 사실 그걸 버티기는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느냐. 예. 뭐 보통은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뭐 아니면 갖고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하나오션 전신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예전대로 규정대로 하면 그냥 상장 폐지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살린 거죠. 산업은행이 돈을 넣어서. 그래서 그 산업은행의 돈을 갚고 그 산업은행은 이제 털고 나왔지만 그 빚더미인 회사를 이어받은 한화 입장에서는 뭔가 자구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아지길 바라야죠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성과를 주주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를 이제 그쵸. 바랍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뭐 조선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비싼 수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네. 수요도 올라가니까요. 자, 일단 한화오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미리 좀 보는 팁들도 몇 가지 주셨습니다. MSCI 분기 리뷰 적용하는 게 이제 한화오션도 있어서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 코멘트. 자, 시장 봤을 때 주도주군 이벤트 일정들 아침에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2차 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일단 뭐 바이오 쪽은 여전히 각 개별 이슈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얘기는 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아직 주가에 이제 이게 뭐 아주 좋은 이슈로 막 올라가기는 이제 끝난 이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기를 바라는 잡음이 없이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보면 뭐 지금 주도 섹터인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조금 오늘은 뭐 좀 쉬고 있죠.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좋다 보니까 이쪽은 좀 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만 좀 올라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바이오 쪽은 뭐 지금 AI가 붙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좀 붙는 종목들, 그다음에 사람이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좀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바이오는 모르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본인이 이제 스케줄도 좀 아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도 이게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좋게 보는 쪽 이쪽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지금은 조금 좀 시장이 뭐 주도주가 쏠림 현상이 조금 해소되면서 퍼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다행인 거는 테마주들 뭐 이제 그 초전대처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맥신. 네, 맥신 관련주들 아침마다, 보면 그 아침마다 맥심 타 먹을 때 떠올라요. 여전히 살아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핫하지 않죠. 지금 둘 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심의 싹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의심하는 쪽은 팔 거고 의심하지 않는 쪽은 여전히 사는 건데 지금 그게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관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도 여전히 계속 흔들기. 그래서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어렵네요. 지금 테마주도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라고도 하고 신선도가 좀 떨어진 측면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 코멘트도 주셨고 바이오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코멘트 어렵다고 하셨고 2차 전지는 지금 소화 과정 물량들 좀 남아있는 게 있고 반도체도 AI 중심으로만 대응하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십니까? 시장 볼 때.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게 뭔가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AI 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그 외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쉬거나 빠지면 이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산업 자체는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관련 종목들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쪽을 여전히 집중해 보시면 되고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마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탑이요. 로봇탑 하나. 로봇탑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뉴로메카도 요즘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렉소도 좀 좋던데. 큐렉소는 지금 너무 좀 몰랐어요. 뭐랄까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